당신에게 연락 없이 잠수를 탄 그 사람은 당신의 생각처럼 잘 지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당신이 상상조차 못할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이 무연락 기간을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신다면 아마도 당신은 삶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린 누군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실 겁니다. 도대체 그 사람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겠죠. 어쩌면 그 사람은 소셜미디어에서 아무렇지 않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벌써 새로운 사람과 대화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그냥 연기처럼 증발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들의 내면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저는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이 무연락 기간 동안 겪게 되는 실제 심리적인 여정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제 말을 믿으세요. 그 과정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회피형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실.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피형 연인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부터 바로잡겠습니다. 그들이 거리를 두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면 사람들은 보통 그들이 냉정하고 심장이 없거나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다고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그건 마치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산을 싫어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아무 감정이 없어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감정을 느끼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라서 떠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아주 뜨거운 커피 잔을 들고 있습니다. 손이 데일 것 같으면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들은 그 뜨거움을 참지 못할 때까지 꽉 쥐고 있다가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잔 전체를 내던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감정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의 본질입니다. 회피형의 무연락 3단계. 1단계, 해방감의 시기 1에서 14일. 처음 2주 동안 당신의 회피형 상대방은 당신이 놀랄만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바로 안도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안도감이 아닙니다. 파티를 열거나 축하하는 기분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꽉 끼는 신발을 신고 있다가 마침내 벗었을 때의 느낌에 더 가깝습니다. 신발을 벗기 전까진 그게 얼마나 발을 아프게 했는지 몰랐던 것처럼요. 이 안도감은 그들에게 감정적인 질식 상태로부터 탈출했다는 느낌에서 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 관계는 너무 강렬했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으며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과 상처받거나 통제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기 그들의 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난 혼자인 게 더 나아. 연애는 너무 복잡해. 또는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해. 같은 이야기들이죠. 이게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진실도 아닙니다. 떠나기로 한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마음이 만들어낸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해방감의 시기에도 그들은 완전히 평온하지 않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걸 잊어버렸는데 그게 뭔지 기억나지 않을 때처럼 마음 한구석이 찜찜합니다. 그건 사실 당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지만 그들은 그걸 억누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단계, 주의 분산의 시기, 15일에서 60일, 초기의 안도감이 사라지면 회피형 사람들은 보통 다른 것들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되면 그들이 갑자기 소셜미디어를 엄청나게 많이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거나 일에 파묻히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마음을 정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노래가 있어서 그걸 덮어버리려고 더 시끄러운 음악을 트는 것과 같습니다. 그 노래는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단지 듣기 어렵게 만들고 있을 뿐이죠. 이 시기에 그들은 당신 없이 더 행복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할지도 모릅니다. 싱글이라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자유, 피하고 싶은 감정 소모들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관계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키고 긍정적인 면은 완전히 무시하는 데 도가 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친밀감의 위협을 느낄 때 애착 시스템을 비활성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즉, 생존 본능으로서 파트너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말 그대로 억눌러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무렇지 않아 보일 때는
사실 아무렇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하지만 억누르는 것에는 큰 에너지가 듭니다. 물속에서 비치볼을 억지로 누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게 누를수록 공은 더 튀어 오르려 하고 결국 팔에는 힘이 빠지게 마련입니다. 3단계, 현실 자각의 시기, 60일 이후. 이제 상황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 단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마음을 정리했거나 회피형 상대방이 자신을 산만하게 만들 새로운 관계를 이미 찾았기 때문이죠.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도망친 지 2달 정도 지나면 무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의를 분산시키던 것들이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새로운 데이트 상대들도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자유는 이제 외로움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되어서야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제대로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연애 관계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요. 그들은 당신의 웃음소리, 당신이 주었던 안정감, 혹은 그들이 아플 때 당신이 돌봐주었던 순간들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이 기억들은 이제 다르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관계 속에 있을 때 존재했던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안개가 거쳤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내면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단계를 거치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내면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다시 연결되려는 애착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 부분은 당신을 그리워하고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며 어쩌면 연락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방어 기제가 위험 신호를 비명처럼 질러댑니다. 마치 머릿속에 두 사람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은 말합니다. 전화해. 보고 싶잖아. 그때가 더 행복했잖아. 하지만 다른 쪽은 말합니다. 절대 안 돼. 얼마나 답답했는지 기억 안 나. 그 사람이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걸 바랐는지 기억해. 이 내면의 싸움은 그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회피형 사람들이 연락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다시 물러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메시지를 쓰다가 지우기도 하고 당신 집 근처까지 운전해 갔다가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당신 안부를 묻고는 별로 관심 없는 척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 회피형 사람들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그들이 사랑이나 헌신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사랑 안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너무 의존하게 되어 자신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은 보통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옵니다. 사랑의 조건이 붙었거나 통제당했거나 일관성이 없었던 경험들 말입니다. 어쩌면 하루는 다정하다가 다음 날은 차가운 부모 밑에서 컸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받는다는 걸 배웠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건 나약함이라고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 정서적인 친밀감을 요구받으면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독립성에 대한 위협으로 느낍니다. 당신이 함께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 할 때마다 그들은 당신이 덫을 놓는다고 느낍니다. 당신이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그들은 자신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당신을 그리워한다는 예상 밖의 진실, 여기 당신이 충격을 받을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종종 다른 애착 유형보다 파트너를 더 강렬하게 그리워합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과 타인에게 그 사실을 숨기는데 더 능숙할 뿐입니다. 마치 내면의 서류 정리함이 있어서 당신에 대한 모든 감정을 모아 열지 마시오라고 적힌 서랍에 넣어 잠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서랍이 잠겼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단지 자기 보호와 부정이라는 층 아래에 묻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피형 사람들은 이별 후 완전히 아무렇지 않아 보이다가 몇 달 혹은 몇 년 뒤에 갑자기 강렬한 감정으로 연락해 오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실제로 코르티솔 수치가 더 높다고 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만큼이나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내지 않거나 스스로조차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역설. 만약 무연락 기간에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보고 있다면 아마 2가지 중 하나를 보고 계실 겁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멋진지 끊임없이 올리거나 아니면 완전히 침묵하거나 이 2가지 모두 사실은 그들이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끊임없이 게시물을 올리는 건 자신과 당신에게 난 잘 지내고 있어 라고 설득하려는 방법입니다. 나 행복해 라고 아주 크게 소리치면 어쩌면 스스로도 그렇게 믿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완전한 침묵은 만약 무언가를 올렸다가 자신의 진짜 감정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회의 가능성,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회피형 사람들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걸 힘들어한다고 해서 재회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많은 회피형 개인들이 결국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해냅니다. 특히 자신의 패턴을 이해하고 그것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될 때 말이죠. 핵심은 이러한 성장이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회피 성향 때문에 실제로 아끼는 사람들을 잃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때로는 정말 소중한 사람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이 깊은 두려움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회피형인 사람이 다시 연결되기로 결심했다면 그것은 보통 관계에 대한 압박감 없이 자신의 감정을 처리할 시간을 충분히 가졌기 때문입니다.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이 피하려고 했던 그 취약성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 무연락 기간 동안 회피형 파트너가 겪는 일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을 되찾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당신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로지 그들 자신의 내면적인 투쟁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더 이상 그 일을 개인적인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그들의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구해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이 아무리 사랑을 줘도 그들을 안심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과 그 사람 모두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이 담긴 행동은 당신 자신의 치유와 성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애착 유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타인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패턴을 조기에 인식하는 법을 배우세요. 결론입니다. 당신의 회피형 파트너는 무연락 기간 동안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유를 만끽하거나 당신의 사랑에서 탈출했다고 웃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연결에 대한 욕구와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내면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몹시 지치는 일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당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당신에게 연락할지는 그들이 자신의 패턴을 직면하고 성장하려는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들이 변하기만을 기다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일은 당신 자신의 성장과 치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좋은 일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은 자신과 미래의 관계를 위해 더 단단한 기반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은 변함없고 현재에 충실하며 매일매일 선택받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치유를 마친 그 사람에게서 오든 아니면 당신을 온전히 사랑할 준비가 된 다른 누군가에게서 오든 말이죠. 불안형과 회피형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다음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